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 편성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과 참모진 모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의대생들이 의정 갈등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이래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당국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관계부처에는 지역, 필수,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 부처에 관행적이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 기초 체력도 고갈된 상태라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론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란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당국에는 국가 참사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채택한 2025년 방위백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역대 6월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증가 전환했습니다. 관세청은 6월 수출액은 598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1.3%, 선박이 64.8% 늘었고 무선통신기기는 37.4%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07억 달러로 3.3%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9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상습 고의 사고 구간 35곳을 선정해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회전 교차로입니다. 회전 차량과 빠져나가는 차들이 뒤섞여 있는 사이에 한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는 옆차를 들이받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 최근 이 같은 자동차 보험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7일부터 전국의 35개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으로 고의사고 유의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타 지점 대비해서 교통량이 더 많고 회전 교차로 같이 좀 차선이 복잡한 지역들이 수도권은 약 18개, 그 외에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17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평소에 고의 사고를 조사하시는 지점들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는 8월까지는 서울 지역 10개 버스 정류장과 법인 택시 옆면 광고를 통해 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카카오 내비게이션, 카카오 택시 내부 스크린은 고의 사고 주의를 알리는 문구를 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고의 사고로 의심될 경우 현장에서 합의를 신중히 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의 오남용과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여부, 마약류 취급 관리 적정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국정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언급하며 근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역대 6월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증가 전환했습니다. 관세청은 6월 수출액은 598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모두의 광장버스를 운행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울산과 창원, 안동에 이르는 경상권을 돌며 국민 목소리를 듣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산물과 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여름철 가격과 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과일과 닭고기 등은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여부, 마약류 취급 관리 적정 여부 등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안내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 쿠폰 신청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으며 정보24, 지방자치단체 등 공식 채널 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